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많이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리버풀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손흥민과 살라를 비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BBC에서 살라조차도 토트넘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 쭉 읽어보면 살라는 세계적인 선수지만 만약에 살라가 토트넘에 온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리버풀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살라를 약간은 굳이 들먹이면서 우리의 상황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좋지 않다, 또다시 자기 보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라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살라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도와주고 있을까? 좋은 폼을 유지하고 기회를 만들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이런 플레이에는 응집력 있는 수비에 견고한 기초를 갖춘 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현재 토트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본인의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팀 선수를 좋지 않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은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상자가 많은 이유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리한 라인을 올리는 전방 압박에서의 플레이에서 나오는 거였죠. 예를 들면 이 비카리오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서 최근에는 포스터, 그리고 포스터도 부상당해서 오스틴이 나왔잖아요. 비카리오가 부상당하는 장면을 보면 라인을 올려놨다가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포로가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한 것이 약간 미스가 나오면서 거기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단순히 그 장면뿐만 아니라 뒷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무리하게 올라와서 뒷공간을 커버하다가 상대 공격수랑 부딪힌 장면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비카리오 골키퍼도 결국엔 부상을 당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 대신 나오는 벤 데이비스까지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센터백 라인에 그래서 전문 센터백은 드라구신밖에 남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까지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반더벤, 로메로, 우도기,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햄스트링 부상, 그러니까 근육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 근육 부상이 결국에는 스프린트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수비 전술에서 당연히 수비수들이 라인이 높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 과정에서 과부하가 오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로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약간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라가 만약에 토트넘에 와도 지금 토트넘은 수비의 견고한 기초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살라가 와도 최전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줄 것이다. 굳이 상대 선수의,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의 활약을 폄하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보호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인터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살라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자가 물어본 것에 답변을 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전에 굳이 살라를 들먹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좀 안 좋은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본머스전을 앞둔 인터뷰였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살라가 손흥민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도 살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살라를 들고 와서 예시로 손흥민도 살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을 해서 지금 다시 잘해진 것처럼, 살라가 지난 시즌에는 분명히 살라에게 의문이 드는 평가들이 많았었다. 살라가 지난 시즌에 부진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난 시즌 살라의 부진에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손흥민을 지금 비판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살라가 부진했다가 지금 다시 잘하는 것처럼 손흥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흥민의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지난 본머스전 앞둔 인터뷰에서 갑자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팀 선수의 무언가 평가를 하는 게 감독으로서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터뷰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리버풀전 앞둔 인터뷰에서 기자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살라와 손흥민 비교를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폼이 곧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이제 괜히 손흥민이 또 끌려 나와서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늘 맥락을 생각을 해보자.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현재 살라는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다.
상태가 좋은 팀에서 뛰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이 리버풀에 간다면 리버풀의 골,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이 손흥민이 많이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 이 토트넘의 상황을 봐라. 우리의 지금 부상자도 너무 많고 지금 선수들이 힘든 상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부상자가 복귀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손흥민이 다시금 폼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살라를 꺼내와서 손흥민 선수랑 비교도 본인이 직접 했었고 지난번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팀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살라가 와도 우리 팀에서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계속 이제 괜히 손흥민 선수만 살라와 비교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틀린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의 상황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몸 상태가 굉장히 좋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선수들과 다 비교해봐도 살라의 이 좋은 퍼포먼스를 굳이 뭐 토트넘에 오면은 살라가 그만큼 못 보여줄 걸 폄하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손흥민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못 쓰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의 이제 약간 부진한 활약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손흥민이 너무 측면에만 많이 붙어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때때로 측면에 넓게 있을 때 사실은 거의 매 경기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죠. 수비를 끌고 나오면 이때 오히려 우도기 혹은 스펜스처럼 왼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침투를 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혹은 뭐 우도기가 뛰어들어가지 않을 때는 솔랑키 혹은 메디슨 뛰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을 때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오면 이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가 있고,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수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요.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요. 이때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오니까 가운데 있었던 메디슨도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이 선수들의 위치를 보고 패스를 우도기에게 줄지 메디슨에게 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우도기에게 패스를 손흥민이 찔러주면서 우도기 쪽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공간으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측면 지역으로 나와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패스를 찔러주는 볼 배금 역할을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살라는 그러면 측면에 붙어있지 않고 계속 뭐 가운데로만 들어오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살라도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수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수비를 끌어내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공격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라의 경기를 봐도 이 장면 보면 살라가 가운데 있다가 올라오는 브래들리가 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살라가 측면으로 달려나가요.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살라가 측면 지역으로 나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살라를 향해서 끌려나가니까 이때 뛰어들어가는 브래들리에게 살라가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라의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브래들리에게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공격 상황에서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측면으로 좀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죠. 이게 토트넘과의 경기인데 이때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에 있는 스펜스가 끌려 나오니까 이때 가운데 있는 디아스가 뜁니다. 그 디아스에게 살라가 패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여기서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디아스가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살라라고 해서 측면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측면에서 일단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도 마찬가지고 슬롯 감독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패스를 준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2차적인 동작,
요 동작에 대한 세부적인 전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다가 아놀드라던가 소보슬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주고 이 선수들이 다시 볼을 받아서 수비를 또 끌어내면 살라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의 방식, 공격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축구는 사실은 수비를 끌어내고 찔러주는, 여기서 좀 끝날 때가 많은데 리버풀은 이 장면을 보시면 살라가 여기서도 측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아놀드가 살라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전방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다가 살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약간은 뒷걸음질을 쳐요. 살라에게까지 안 끌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아놀드가 뛰어들어갈 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소보슬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 공간을 못 만들었으니까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아놀드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뛰어가다가 수비가 안 끌려 나오니까 본인이 측면으로 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측면으로 뛰어가면 수비가 이번에는 아놀드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이 공간으로 소보슬라이가 살라의 패스를 받아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때 살라는 아놀드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가운데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소보슬라이는 중앙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가 모두 분산이 되면서 살라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놀드가 측면으로 달려나가서 볼을 받는데 이때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아놀드가 측면에서 달려나가다가 크로스, 살라는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필요한 거죠. 아놀드가 한 명, 소보슬라이가 한 명, 두 명을 끌어당기니까 살라가 처음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살라가 패스를 줄 공간이 없어서 2차, 3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살라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살라가 득점을 만드는, 요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사실은 리버풀과 토트넘, 슬롯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스를 뿌려준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거랑 살라가 측면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잘 짜여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뭐 살라가 패스를 정말 잘 뿌려주기도 하지만 이 장면은 맨유전인데 맨유가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웃 3명의 중앙 수비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살라가 볼을 잡으니까 살라를 향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한 명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가운데 있었던 커티스 존스가 살짝 앞쪽 공간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맨유의 수비수들이 커티스 존스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빠져 있었던 맥알리스터가 요 뒷공간으로 배우 침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패스를 건네줄 때 커티스 존스가 앞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앞쪽으로 쏠리게끔 만드니까 살라가 한 명,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2명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맥알리스터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디아스가 일부러 반대로 또 뛰면서 더리우트를 또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살라가 정확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맥알리스터의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사실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 토트넘의 공격 전술 자체가 너무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4명, 5명 혹은 6명의 수비 라인만 딱 만들어 놓으면 손흥민이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금 그냥 백패스를 하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폼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백패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전 장면인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의도적으로 수비수를 한 5명을 쭉 늘어뜨려 놨어요. 반대편까지 하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가운데에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도 뛰어들어가는 스펜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왔을 때 이 공간을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미 상대팀의 선수들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 사이 공간을 노팅엄 포레스트가 완전히 커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리버풀의 장면과는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앞을 바라보다가 볼을 끌게 돼요. 그런데 요 가운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어서 손흥민이 결국에는 그냥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장면이 몇 분 뒤에 또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뛰어들어가는 스펜스를 향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수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간을 메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은 수비가 측면에 있는 선수부터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까지 5명의 수비가 딱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손흥민이 끌고 나와도 이 공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또 패스를 못 줍니다. 근데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선수만 있고 또 안쪽으로 나오는 선수는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줄 수 있는 선수가 또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백패스. 아까랑 정확하게 동일한 장면에서 답답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최근에 볼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이것도 전술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루셉스키가 나오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메디슨이 나오냐 요 차이인 건데 만약에 클루셉스키가 나오면 클루셉스키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메디슨이 나오면 메디슨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빠져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에 메디슨이 나오냐 클루셉스키가 나오냐에 따라서 왼쪽 라인이 살아날 때도 있고 오른쪽 라인이 살아날 때도 있고 양쪽 라인은 다 못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울버햄튼전에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왔을 때의 장면인데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빠져요. 그럼 연결고리가 클루셉스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트넘의 공격이 모두 다 이쪽으로만 쏠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연결고리는 벤탄쿠르인데 클루셉스키보다 당연히 벤탄쿠르가 올라가는 빈도도 적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도 클루셉스키보다는 못하니까 손흥민이 측면에서 약간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클루셉스키가 나왔던 경기였어요.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또 빠지고 있고 이때 이번에는 사르가 손흥민의 밑에 있습니다. 당연히 클루셉스키가 전개를 해주는 것과 사르가 전개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존슨에게 패스를 주는 것과 달리 사르가 손흥민에게 주는 패스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서른 선수들이 모여있고 왼쪽에는 손흥민이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반대로 메디슨이 나올 때는 메디슨이 클루셉스키와는 다르게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손흥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번엔 왼쪽에서 패스가 많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클루셉스키가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이것도 메디슨이 나온 장면인데 메디슨이 왼쪽으로 가서 선수들이 다 이쪽에 쏠려 있는 것에 비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가 많아요. 반대로 클루셉스키는 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도 경기장 전체를 균일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거나 아니면 반대편에는 아무도 선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 자체를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전술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뭐 살라와 손흥민을 끌고 와서 비교를 하는 인터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손흥민이 리버풀이라는 더 강력한 팀에 가면 공격 포인트가 늘어나고 살라가 토트넘에 오면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팀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살라의 뭐 공격 포인트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 제외하고더라도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과거에 비해 안 나오고 손흥민의 경기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안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또 다 제외하고더라도 살라는 또 살라만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도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 굳이 그 퍼포먼스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살라는 지금 뭐 동료 선수가 좋건 나쁘건 그것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